수많은 책들 중에서도 적어도 실생활에 내가 좀 말 좀 하고 싶다. 아니 우리가 지금 갑자기 꽃이 피네. 우리가 꽃을 죽여 밟고 가네.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당장 엄마 나 여기 아파요. 빨리 연고 있나요? 빨리 붕대 좀 붙여주세요. 나 딱쟁이 질다. 딱쟁이 떼지 마. 사실 딱쟁이도 영어로 다 우리가 몰라요. 너 눈곱 꼈다. 눈곱 떼라. 눈곱은 영어로 뭘까요? 이 쉬운 것도 우리가 못하면서 너무 지금 문어체 영어에 빠져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이왕 동화책을 좀 구입한다면 물론 훌륭한 문학 영어 그림 동화책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책장 한 구석칸에는 일상생활을 담은 그림 영어 동화책을 구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저는 아이에게 처음 샀을 때 지금도 기억해요. 집에서 하는 게 다 들어있는 그림 영어 동화책들이 시중에 수십여 종이 있더라고요. I eat rice. 밥 먹어요. 엄마 흘렸어요. I dropped it. 닦아라. Wipe it. 울지 마. Don't cry. 하면서 그림 영어 동화책인데 일상생활야. 또 쌌니? 닦아줄게. 화장실 가자. 뭐 싫어요. 잠자기 싫어요. 그럼 맴매 맞고 싶어? 그러면서 다음날 착한 어리가 됐다. 뭐 이런 건데 보면 아주 편한 일상생활인데 그 속에 나온 말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막 실생활에서 써먹고 싶은 말들이지 거기 있는 말들이 다 문학적인 말들이라면 달 뭐 이러면 내가 다 지금 우리 집엔 달이 안 보이는데 애한테 달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하늘이 뭐 이건 아니잖아요. 즉 저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입니다. 실생활에 지금 당장 쓸 수 없는 말은 잠시 그건 조금 더 아이가 어휘가 풍부해졌을 때 그때 가서 문학적으로 알려줘도 늦지 않거든요. 실생활을 다룬 일상생활 영어를 주제로 담은 영어 그림 동화책을 사달라고 전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그게 그 길만이 유일하게 말문이 트이는 영어예요. 저는 항상 우리 아이가 제가 처음 사줬던 영어 그림책이 Wipe It Mom이라는 책이 있어요. 닦아주세요. 뭐든지 다 닦아달래. 그 책 보면 흘려도 Wipe it, Mom. 응가해도 응가 닦아달라고 엉덩이 Wipe it, Mom. 그럼 엄마가 또 응가 다 하고 닦아주고 또 이제 길거리 가다 자기 방에 자기가 뭐 흘렸어 그러면 바닥가래 치고 Wipe it, Mom. 그럼 엄마 바닥 닦아주고 한지 Wipe it을 이제 몇 번을 나오니까 아이가 그 다음서부터 뭐만 흘리면 Wipe it 이러더라고요. 이게 바로 동화책의 말이 실생활에 바로 적용이 되는 케이스거든요. 자, 그림 영어 동화책 일상생활이 담긴 그림 영어 동화책 꼭 반드시 구비를 해두시면 말문이 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그 다음 글자 크기와 굵기가 크고 진한 것으로 골라라. 글자가 너무 작고 아주 빼곡한 걸 참 의외로 상당수의 엄마들이 좋아하는데 그림 하나 글자 하나가 참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아이에게 하냐면 옛날에 waiting in line 보면 줄 서고 기다리고 있어요. 그럼 전 항상 아이하고 어디 가서 줄 설 때마다 현진아, wait in line, wait in line. 항상 요거 고작 하나예요. 자, 엄마가 티켓 살게. I buy tickets, buying tickets. 진짜 그림이 한 90%고 글자는 한 줄이에요. 이것만으로도 아이는 훌륭하게 인지하고 이 책이 쉬워지는 겁니다. 그게 아니라 책의 글이 이만큼이고 그림이 하나면 사실 아이가 굉장히 해석하면서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. 아니면 풍부히 엄마가 계속 한국말을 설명을 쳐주게 하면 힘들어요. 진짜 모국어처럼 그냥 그 책을 그냥 보면서 아이가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려면 한 줄의 그림 하나로 시작하는 게 좋다. 물론 나중에 어휘력이 커지면 점점 문장 수가 늘어나겠지만요. 그 다음 영어에 있어서 최고의 영어 그림책은 그림 하나에 책 하나. 왜? 그 영어 회화 문장이 그 그림과 연결돼서 아이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 다음 볼까요? 그림과 글자가 일치하는 내용이어야 된다. 아까 그랬잖아요. 보면 그림과 글자가 일치하죠. 맨 꼭대기 위 at the top. 그럼 벌써 그림하고 글자 내용이 일치하죠. 이렇지 않고 at the top I was going down 어쩌고 길게 하면 그 다음서부터 아이가 이 연상을 하기 힘듭니다. 이 시기에는 단순해야 돼요. 자, 그 다음 보면요. 그림 영어책으로 회화력을 키우려면 아이의 현재 모국어 수준보다 그 영어 그림 동화책의 수준이 조금 더 낮아야 됩니다. 엄마들은 우리 아이 10살이에요. 그럼 10살 책 레벨 2를 사가지고 오죠. 우리 아이 초등 4학년인데 그럼 4학년 책을 grade 4라고 쓰여진 책을 사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. 책이라는 거는요, 뭘까요? 우리 모국어 책도요,
단어가 한 90%, 모르는 단어가 가끔씩 나오면 몰라도 그냥 일단 쑥쑥 읽고 다 이렇게 흐름을 읽고 감동돼 가면서 이 몰입을 하는데 매 페이지 한글도 그냥 어려우면 이 책 진도가 안 나는 거죠. 영어도 마찬가지예요. 한 페이지에 영어 모르는 단어가 한 개도 나와서는 안 돼요, 실은. 책 한 권에 서너 개 나와야 정상이에요. 근데 그래야 아이가 몰입도 하고 집중도 하고 그 스토리에 빠져들고 이걸 다시 읽어도 휙휙 그리고 나중에 그 한두 개 모르는 건 진짜 설명해주면 100% 샤샤샤가 되는데 처음부터 페이지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람 미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림 영어 책으로 회화력을 키우려면 아이의 수준보다 훨씬 쉬운 걸 가르쳐야 됩니다. 저는 사실 아까 이 정도의 책을 현진이에게 초등 2학년, 3학년 때 가르쳐줬어요. 이건 미국에서 5살짜리인데도. 왜? 현진이가 5살째는 사실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. 즉, 5살 때는 오히려 Hello, hi, where is it? I'm here. I like it. I like banana. I like apple. 정도로만도 훌륭한 겁니다. 왜? 우리나라 말이 아닌 외국어이기 때문에. 자꾸 사람들이 이중언어 교육하면 같은 속도로 가길 바래요. 그리고 왜 이상하죠? 영어에 더 돈을 쓰고 더 노력을 했는데 둘이 똑같지가 않죠? 무조건 가장 이상적인 건 모국어가 영어보다 2배 더 앞서가야 정상입니다. 그래서 모국어가 계속 뒤쫓아오는 영어를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. 뜻을 모르면 알려주고 계속 도와줘. 유명하다, 뭐 이런 책 강추한다. 아무리 전문가들이 나와도 그 책만 따라서 계속 가다가 생각보다 우리 아이가 그거에 몰입도 안 하고 회화도 좀 어렵고 단어도 어렵고 루즈해하는 경우를 많이 의외로 발견하셨을 겁니다. 쉬웠고 그 아이보다 훨씬 더 내려가야 돼요. 정말 팔랑귀처럼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수준이 어떤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훨씬 반으로 내려 깎고 시작해야 됩니다.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. 남이 뭐 했다에 휘둘리지 마세요. 낮게, 오케이? 자, 그 다음을 보면 단어 위주의 그림 영어 책에서 문장 위주의 그림책으로 확장해 나가라. 이건 지난 시간에 회화해서 했던 거하고 참 비슷합니다. 자, 회화에서도 제가 그렇게 말하라 그랬죠? 1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영어 그림책을 사주는 엄마가 있는데 영어 그림책에 만약에 There is an apple on the desk 하면 1살짜리 아이가 별로 따라하지도 않고 아예 안 해요. 1살짜리 아기는 진짜 사과 그림 하나에 옆에 apple이라고 써져 있어야 되고 사실 이 아이는 이거를 글자로 보지도 않아요. 그림으로 봐요. 그래서 그냥 보면서 apple 그러면 아이는 이미 빨간 그것만 보고 apple 1살짜리 땐 하지만 그 보지 않는 것 같아도 APPL을 자꾸 눈으로 슬쩍 봐요. 그래서 현진이 같은 경우도 수많은 아이도 하지만 안 돼 no라는 이 NO가 여러 번 이 그림 동화책에 no 뭐 이런 책이 나올 때마다 NO를 자꾸 보더니 나중에는 딴 데서 no가 있는데도 no 그러더라고요. 왜? 그 이미지 연상으로 기억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1살, 2살, 3살째는 그림 하나에 단어 하나 그건 동화책이 아니죠. 그림 영어 단어책이겠죠. 그걸로 시작하다가 조금 시간 지난 서너 살 때는 I like apple 정도로 해서 사과 막 먹고 너무 좋아하는 거 뭐 우유 마시는 거 I drink milk 그걸로 확장된 그림 생활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이제 진짜 6, 7살 되면 내가 우유를 마셨는데 I like milk 그러면 No, it's mine 뭐 싸우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확장이 되는 그림 영어 동화책을 읽어야지 그냥 2살이라고 남들 다 산다는 재미난 동화책이래 그러면서 아무리 읽어주고 들려주고 해도 아이는 그거는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 커패시티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. 영어 그림 동화책은 정말 수준별로 아이의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적 성장 그 단계에 맞춰야지 그냥 들이대는 통문장 영어 그림 동화책으로 처음부터 들이대는 게 아닙니다. 이거 역시 회화와 마찬가지로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. 그 다음, 절대로 한글 그림책을 영어로 읽어주지 마라. 이건 참 제가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건데 사실 저도 이렇게 좀 알뜰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 영어 책이 있단 말이에요. 사과 그림 옆에 애플이 써 있었거든요. 그럼 제가 이거 보고도 또 이걸로 일본말로도 링고 뭐 이러고 또 영어로도 애플 이거 사과 이러니까 에이 뭐 싫어요. 이거는 이 이미지가 있는 건 그냥 애플이에요. 애플. 즉 문자를
혼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. 근데 의외로 이런 엄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. 왜? 별거 아니겠지 하고 BANANA 바나나 써있는 그림 바나나 옆에다 대고 이건 바나나야. 전화기 텔레폰 옆에다 대고 한글로 전화야 띵화 이러면 아이들이 안 외웁니다. 영어에 글자가 써있는 그림책이라면 영어만 읽어주세요. 절대로 자꾸 여러 언어를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지 말라는 거죠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 다음 영어 그림책 읽어줄 때는 글자를 가르쳐 드리지 말라. 자꾸 엄마들이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글자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죠. 이건 오야 한때 이런 게 유행했어요. 이 그림책을 읽다 보면 거기서 오만 찾아서 아이한테 말을 해요. Where's 오. 책 읽기도 바쁘고 책에 집중하기도 바쁜데 그 와중에서도 또 글자 가르치려 들려요. 자, 글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? 우리 몇 살에 배웠다고요? 13살에 배웠잖아요. 우리 다 하잖아요. Not yet. 초등 1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너무 글자에 절대로 연연해 하지 말라. 그러면 책을 읽는 재미가 없어지고요. 책에 집중, 정독을 하는 습관이 사라집니다. 책 읽으면서 3가지 위험 요소가 있어요. 영어책 읽을 때 제일 위험 요소 첫 번째, 글자를 가르쳐 들면 정독하는 그 힘이 사라집니다. 두 번째, 자기 수준보다 높은 영어 그림책으로 계속 아이한테 읽어줄 때 스토리를 정독을 하고 쫙 몰입해서 독해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사라집니다. 왜? 단어에 신경 쓰이기 때문에. 아시겠죠? 잊지 마세요. 그 다음 세 번째, 아이가 영어를 즐기게 해야 되는데 재미없고 고루한 책, 내용이 긴 책은 금물입니다. 이건 제 아이가 3살 때인데 저렇게 어려운 책을 제가 갖다 줬더니 계속 하품만 하고 안 하는 사진이에요. 제가 너무 기억이 나갖고 제가 왜 저러니? 그래서 애들은 다 책 좋아한다는데 저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.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? 아이나 엄마나 모르는 영단어가 너무 많은 그림책은 지양하라. 제가 참 이건 재미난 건데요. 굉장히 언제부턴가 많은 엄마들이 우리 아이 해리포터 다 띄웠대요. 해리포터 영어 소설을 너무 즐긴대요. 그래서 제가 해리포터 영어 책을 한번 원서로 사서 봤어요. 기절을 했습니다. 모르는 단어가 한 페이지에도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. 이상하다. 난 동시통역도 하고 영어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모르는데, 아니 저 집 엄마들은 어떻게 다 외울까? 유명한 그런 영어의 모임들 보면 이걸로 공동구매, 공부도 하고 이런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절대로 어려운 단어나 굉장히 그림도 심오하거나 단어가 얼마나 어렵냐면요. sophisticated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. 지적인, 실물 경제. 이게 지금 우리 유아표, 엄마표 영어가 할 단계는 아니죠. 이건 얼마든지 성인이 되어서 할 단어잖아요. 즉 수준에 맞게, 더 낮게, 하지만 그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제 딸은요, 파닉스를 가르친 지 1년도 안 됩니다. 학교에서 영어 필기시험을 봐도 참 틀린 게 많았습니다. 문법 독해 시험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. 스펠링 시험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. 심지어 영어학원, 제가 돌봐줄 수가 없어서 영어학원 데려갔을 때 영어학원도 요즘 입학시험 치는 데도 많죠. 입학 거부당했습니다. 입학시험에서도 다 떨어져서. 그럴 때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. 제 딸에게 항상 한 말이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 이 순간 말해주셔야 돼요. 다른 집은 다 되는 데가 아니라, 이야 너 대단하다. 난 13살 때 알파벳 배웠는데 넌 지금 벌써 이렇게 하면 대단하다. 칭찬해 주시고요. 아이가 지금 당장 읽고 쓰기를 대단히 못한다고 해서 영어가 지금 실력이 갈라지는 거 아닙니다. 말하기와 듣기가 지금 초등학생 때까지 완전하게 굳혀지면 그 다음은 저절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. 제 딸은, 이건 제 자랑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있는 영어 말하기 대회라든지 그런 말하기 대회에서 참 대상을 많이 탔습니다.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하죠. 아니 글도 잘 못 읽는 애가, 시험도 못 치는 애가 어떻게 그렇게 잘해? 저는 그렇습니다. 시험 영어를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. 엄마표 영어의 목표는 시험 잘 보는 영어가 아닙니다. 아이가 정말 자유롭게 자신감을 가지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영어지 않습니까? 어려운 영어 그림책 지금 당장 없애주세요. 그 다음을